연속 확률 변수는 확률 변수가 이때까지는 끊어진 거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연속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사위 눈을 던지면 1에 나올 확률 6분의 1, 2가 나올 확률 6분의 1 이런 식이죠. 근데 여기는 어떤 거냐면 예를 기다리는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또 친구를 기다린다. 그럼 얘는 연속적인 거예요. 몇 분에서 몇 분까지. 어떤 특정한 시점을 얘기하면 확률은 제로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기다릴 때 뭐 1분에서 내가 2분까지 기다린다. 이렇게 어떤 연속적인 개념에서 이제 확률을 접근하는 개념이에요. 아니면 이제 넓이 개념하고 좀 비슷하죠. 사실 이제 앞쪽에 배웠을 건데 뭐 예를 이 원이 있으면 여기 차지하는 전체 확률이 얼마냐 이런 거와 좀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특정한 점 자체는 확률이 없죠. 그런데 요거는 이제 주사위 같은 경우는 이제 6분의 1 이런 식으로 있듯이 그래서 요 연속은 특정한 점이나 거기에서는 확률이 없지만 연속적인 개념에서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 그래 한 대표적인 예죠. 그러면 여기 이제 1에서 2까지가 있고 0에서 1까지는 요렇게 가는 이렇게 확률密도 함수는 항상 확률은 0 이상이에요. 그래서 그래프 요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요 다음은 뭐가 되냐면 1이 돼야 됩니다. 1. 그래서 확률 자체는 그래서 0에서 1까지 kx dx 더하기 1에서 2까지 마이너스 x 플러스 2 dx. 요거는 뭐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연결될 수도 있고 끊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2분의 1 kx 제곱에 0이니까 여기 2분의 1이잖아요. 그죠? 2분의 1 더하기 요것만 이제 적분을 하면 그냥 대입해보면 1, 1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는 2분의 1이 되죠. 그래서 1, 2분의 1이니까 굳이 적분의 1 확률이 여기 k. 그러면 k는 1이 되겠습니다. k는 1. 그래서 k는 일단 k 값을 잡고 이제 확률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확률이 점점 이렇게 되겠습니다. 증가됐다가 줄어드는 어떤 확률 구조가 되는데 평균을 구하래요. 평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모든 도수분의 별량의 합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그 별량 자체가 연속적인 값입니다. 그죠? 확률, 그죠? 별량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요걸 요렇게 표시, 적분에서는 이렇게 되고, 여기 이제 연속적인 개념이에요. 연속적인. 그래서 요걸 요렇게 하면 확률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얘가 여러분 우리가 요렇게 한 거 기억날 거예요. 그죠? 요 PI 이렇게. 요렇게 해서 요렇게. 그러면 요 상태 내에서 여러분 연속일 때는 XP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확률 이렇게. 요것도 이제 값이 연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x도 별 말이 없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x 값이 이렇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0에서 2까지 적분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평균을 구하라. 그러면 x 다음 px 근데 여기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기 두 개 주로 갈라지잖아요. 그죠? 0에서 1까지는 x의 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1에서 2까지는 x의 마이너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죠. 보통 우리가 할 때 요게 별 말이 없으면 요런 거 할 때 이게 그냥 x 이렇게 가는 거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x를 쓰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계산해 볼게요. 이번에 3분의 1 x의 제곱 그 다음에 3분의 1 x의 세제곱 플러스 2x x제곱 이렇게 돼요. 그러면 1 하면 3분의 1 끝 이렇게 되고 여기서 마이너스 3분의 1에 저 같은 경우 또 다른 방법인데 여기 2를 넣어주면 8이죠. 빼기 1 해서 여기 바로 7 이런 식으로도 합니다. 그러면 4고 여기 3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평균을 구하면 마이너스 3분의 7이 되고 그 마이너스 3분의 답이 1이 나오게 되겠네요. 다음 분사는 어떻게 구하느냐 한번 분사는 여러분들이 별다른 건 없고 늘 하듯이 요거 기억날 거예요. 제곱의 평균
제곱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잖아요. 그럼 요것도 어떻게 하냐면 여기 x 제곱으로 바뀌어요. 별량의 제곱. 그래서 확률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서 0에서 1, 다음에 곱하기 x dx, 그 다음에 1에서 2까지 x 제곱에 마이너스 플러스 2, 그 다음 평균 1의 제곱. 요걸 이제 여러분이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4분의 x 4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4분의 1 x의 4제곱 플러스 얘는 3분의 2 x의 세제곱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이제 이쁘게 계산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1에서 2고 여기 0이 있으니까 여기 4분의 1이 되고요. 마이너스 4분의 1에 16배니까 15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분의 2에다가 7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1의 제곱 이렇게 해줘서 이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규 분포라고 있는데 이제 이 정규 분포라는 것은 수학자 중에 한 분이 우리가 일반적인 주사위를 던졌을 때나 어떤 그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저 조사를 해보니까 엄청 많이 해보니까 이 이산의 어떤 값들이 확률이 연속적인 그래프 모양을 이렇게 정규 분포 모양 이런 어떤 모양이 종 모양이 어떤 되는 걸 알아냈어요. 이것을 우리가 그 정규 분포라고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걸 알아낸 거예요. 이렇게 엄청 많이 해서 컴퓨터를 돌리지 않고 한 놀라운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하냐면 평균이 여기 만약에 20이고 표준 편차가 3이라는 것을 이 그래프 자체가 표준 편차가 3인 거 알았어요. 그랬을 때 17에서 20까지의 어떤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여러분들이 Z 공식이라고 있어요. Z 공식. 요걸 이용해서 풉니다. 그러면 이 Z는 별량에서 평균의 시그마를 해주고 나면 이 Z 값이 나와서 그 Z 값에 대응된 값이 이제 확률 값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17에서 20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평균이 20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는 17에서 2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17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3입니다. 그죠? 마이너스 3. 표준 편차가 3이니까 뭐 마이너스 1 그래서 Z는 20을 넣어주면 0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0. 그러면 여기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1. 이제 Z로 봤을 때는 이런 거예요. Z가. 그럼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렇게 된 것의 확률은 얼마냐면 여기 보면 음수는 없어요. 양수만 표현해야 돼요. 왜냐하면 좌우 대칭꼴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1을 보면 0.34죠. 여기 0.34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0.34. 그래서 확률은 여기에 포함되는 확률은 0.34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든 표예요. 이렇게. 대단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보고 이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0.34다. 이게 왜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구하는 문제인가 봐요. 다음에 두 번째 23에서 26인데 그래서 요걸 이제 풀 때 이제 주로 이제 어떻게 푸냐면 x는 26, 23이라 그러면 x 빼기 m이잖아요. 그러니까 빼기 m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23 빼기 20, x 빼기 양변이 20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 시그마 3 하면 이게 Z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Z는 여기서는 1이 되고 여기는 2가 되죠. 그러면 1에서 2까지는 어떻게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느냐? 그러면 여기서 이 요까지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죠. 요건 아니고 여기는 23, 26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에서 요까지의 확률을 읽어주래요. 그럼 여기서의 표는 항상 0에서부터 끝까지 읽어주는 표예요. 그러니까 2까지 값에서 1의 값을 빼준다는 개념. 그래서 2의 개념 0.4. 2가 0.48이에요. 여기가 0.48에서 1까지가 얼마냐? 0.34를 빼주는 거예요. 0.34. 그래서 이 표가 그런 의미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0.14가 되죠. 0.14. 이렇게 표를 읽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85에서 이제 0.62가 되는데, 그럼 여기서 뭐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의미냐면 여기 20이고 1.85에서 어디까지 0.6이래요. 그러면 1.85를 먼저 보면 1.85에 대한 걸 보면 18.85 빼기 20 하고 이게 3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0.5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0.5의 값을 이기면 여기가 18.5가 될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0.5는 여기 0.19에 0.19 여기가 그럼 얘가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개 합이 0.6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0.62에서 0.62에서 0.19를 빼주면요. 그다음에 3이 되고 0.43이 되죠. 0.43이에요. 0.43이 될 때는 1.5죠. 이게 Z로 1.5예요. 그러면 Z가 1.5일 때 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Z 값이 요거 있잖아요. 그죠? 시그마 X 빼기 요거예요. 그러면 3이 되고 X 빼기 20은 여기가 얼마랬어요? 1.5라고 했어요. 그러면 4.5, 24.5가 되겠죠. 24.5. 그래서 24.5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x가 24.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k를 구하라면 24.5 이렇게 풀게 되는. 그래서 정규 분포가 이런 곡선을 가집니다. 이렇게 누군가 이게 만들어낸 거죠. 대단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Z라는 공식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어떤 평균과 표준 편차가 있는 식을 Z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인식을 하게 돼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 Z표는 누군가가 만들어 놓았고 그걸 우리는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각 나라의 어떤 평균이 있습니다. 평균 급여가 있고 그 다음에 편차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월급을 받으면 누가 더 상대적으로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이냐?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200만 원, 2,500달러 하면 우리가 미국이 더 잘 살게 되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러나 그 각 나라당 이제 또 사는 수준이 다르잖아요.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제 각각 이제 조사를 하게 되면 그래서 여기 이제 한국은 200만 원 빼기 그 다음에 215 편차가 있어요. 편차가 얼마냐면 10만 원씩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미국 2,500에서 2,800 그 다음에 편차가 여기 300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 일본은 221만 엔 다음에 23만 그 다음에 평균이 이거네요. 그러면 서로 먼저 바꾸었습니다. 그죠? 평균이니까 평균일 때는 거꾸로 썼네요. 이렇게 표리 되고 다음 편차는 얼마가 되냐면 여기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값들을 이제 여러분이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10분의 여기는 15가 되고 얘가 크냐? 그 다음에 300분의 얘는 300이에요. 그 다음에 23분의 25,000원. 여기 25,000원. 그러면 10만 단위로 했으니까 21만, 2만, 2.5 이렇게 됩니다. 이거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 잘 봐서 대입만 하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느 게 상대적으로 더 크냐? 그럼 얘는 1보다 크고 1이고 얘는 1보다 작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한국에서는 더 잘 살게 되고 미국이 중간이 되고 일본에서는 못 살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00점 만점에 2000명의 성적 분포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니까 평균이 450점이고 표준 편차가 75점이에요. 그러면 대략 600점은 어느 정도의 몇 등이 되느냐를 보고 싶어 한대요. 그러면 아까와 똑같이 Z 공식을 쓰면 Z에서 여기 표준 편차가 75예요. 그 다음에 600 빼기 450을 하면 얘가 150, 75가 해서 2가 되죠. 그러면 이 Z 값으로 변환했을 때 여기 0이고 항상 여기 0입니다. 표준 편차는 1이에요. 여기 항상 Z 공식은 항상
평균은 0이고 표준 편차는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요. 그러면 여기 2를 보면 0.48이죠. 그죠? 0.48이요. 그래서 0.48이 되면 여기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0.0이거든요. 여기 있습니다. 그럼 0.02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2,000명 중에 100분의 2가 되죠. 그러면 약 40등 정도 되겠습니다. 40등. 그 다음에 합격자가 320명이다. 그럼 320명이 될 때 구하래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거꾸로 320명이라 하면 거꾸로 추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0분의 320명 하면 0.3이죠. 요 0.3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0.32가 되는 Z를 보면 3상가 340명이라 합시다. 합격 320명 맞네요. 그래서 이게 보면 여기 이제 여기 2,000명이죠. 이걸 잘못 봐서 그래요. 2,000명 중에 320이에요. 그러면 이걸 약분하면 2로 약분하면 100분의 16이에요. 그래서 0.16이 됩니다. 이걸 봐야 됩니다. 위에서부터 이게 반이 0.5거든요. 그래서 0.16이 됩니다. 그래서 확률이 0.16인 상태 내에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건 얼마가 되겠어요, 여러분? 0.34가 되죠. 0.34. 항상 이 Z값은 0에서부터 인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 확률은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이 부분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0.4가 될 때 Z는 얼마가 됐어요? 금방 1이 됐죠. 그럼 1이 되는 값을 이제 역추적해서 찾으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Z1은 표준편 75고 별량을 모르고 평균이 얼마였어요? 평균이 600이에요. 그러면 675점이 이렇게 되는 걸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450이고 얘가 675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어떤 확률 분포 값이 있었을 때 정규 분포가 평균하고 표준 편차가 그림과 같을 때 여러분이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편차 플러스 마이너스만큼 갔을 때 확률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건 이제 외우진 않고 요 정도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이해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확률 분포를 구하래요. 그러면 여기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얘는 이런 거죠. x 빼기 m이 2 시그마에서 2 시그마 사이다. 그러면 이 값이 이게 이 뜻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마이너스 2 시그마, 마이너스 시그마고 시그마고 이 사이의 확률을 구하라는 이제 문제 같아요. 요 사이 확률을 구하라. 그래서 이제 쉽게 생각해서 여기 만약 양수면 그냥 이렇게 되잖아요. 양수면 여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x는 m 플러스 2 시그마 다음 m 플러스 시그마. 그래서 이 부분이 된다는 거죠. 음수가 돼도 이제 마찬가지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요 확률을 구할 때는 여러분 알려줬어요. 요 부분에서 요걸 빼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시그마가 되는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요걸 보면 Z 공식을 쓰면 다시 이렇게 보면 얘가 2 시그마가 되고 시그마 되면 2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가 이제 Z로 바꿨을 때는 얘가 2가 되고 얘는 1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저거 어떻게 좀 빼줘서 곱하기 2배 해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빼주면 9, 그다음에 6, 5, 그다음에 3, 0. 여기도 곱하기 2 해줘야 돼. 258, 250, 1, 3, 6, 7, 2718.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거는 이제 이항 분포 기억날 거예요. 그죠? NP가 있고 여기에서 평균은 NP가 되고 분산은 어떻게 되겠어요? 분산은 NPQ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항 분포도 하도 많이 던지면 이게 정규 분포화 된다는 걸 이제 그걸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3학년 학생 20% 인터넷 강의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거요. 지금 400명이 있다. B 400명이 있고 여기 0.2 이렇게 돼. 그러면 평균이 얼마가 되냐면 두 개 곱하면 80이 되죠. 그 다음 분산을 구하면 80 곱하기 0.8이 8에 여기 64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편차는 시그마는 8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그러면 이게 이 양 분포는 평균적으로 80명이 인터넷 수강을 하고 표준 편차는 8이 되는 곡선이 된다는 거죠. 그 여기서 인터넷 강의를 68명 이상 수강할 확률을 구하래 이렇게. 요 확률을 구하라는 거죠. 그럼 요걸 다시 이제 우리는 항상 Z 공식을 쓰는 거죠. Z는 시그마 1 이렇게. 그러면 여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뭐 Z는 이렇게 X는 뭐 멋있게 쓰려면 이렇게 해서 양변에다 평균을 80을 빼주고요. 80을 빼주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줘도 돼요. 이렇게. 아니면 그림으로 이렇게 해줘도 되고. 그럼 여기 얼마가 되냐면 여기 마이너스 12 8분의 마이너스 12가 되고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5예요. 1. 그래서 마이너스 1.5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1.5가 있어요. 여기. 그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0.4332예요. 여기는 0.5예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되니까 0.9332가 되겠어요. 0.9332 이렇게 해서 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항 분포를 많이 하면은 정규 분포가 되어서 정규 분포로 풀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항 분포로 풀기엔 너무 그 계산하기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풀게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느 공장의 평균이 50g이고 표준은 10g인 무게를 따릅니다. 그래서 무게가 70g 이상은 불량품으로 판정을 한대요. 그랬을 때 만 개의 이문을 출시했을 때 불량품이 214개의 확률을 구하라 합니다. 그러면 얘는 먼저 정규 분포에서 50g이 되고 표준 편차가 10이 되는데 70 이상이면 불량품으로 판단해요. 70 이상이면. 그럼 이 70 이상 되는 확률을 구해 볼 거예요. 이렇게 Z에 의해서. 그러면 70 빼기 50 하고 여기가 10이니까 2잖아요. 2. 그러면 2까지 여기가 0.48이니까 여기 0.02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불량품이 될 확률 0.0이에요. 그러면 만 개를 추출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이렇게 이항 분포로 갑니다. 이제 만 개 다 그 개별적인 불량품이 될 확률 0.0이라고 이제 평균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돼서 평균을 구해 보면 여기 두 개 곱하면 200이 되고요. 그다음 200 곱하기 0.98을 하면 2 곱하기 2 곱하기 49가 돼요. 그래서 14의 제곱이 돼요. 그래서 분산은 114의 제곱, 시그마는 14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걸 이제 정규 분포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평균이 200개고 표준 편차가 14인 어떤 불량품의 확률이 된다. 그러면 그럴 때 214개. 그래서 214개의 어떤 불량품이 될 확률을 한번 너가 구해봐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Z 공식을 써서 쓰면 214에서 200을 빼고 그 다음에 14예요. 그럼 여기가 1이에요. 1. 그럼 여기가 1이 됩니다. 그래서 1이 여기 0.34거든요. 그럼 여기는 0.16이에요. 그래서 이때의 확률이 0.16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불량품을 이제 정할 거냐가 이제 바운더리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 생산하면 0.16의 불량품이니까, 왜냐하면 불량품을 많이 가지는 회사에 많은 손해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한 어떤 수치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한 다음에 다시 이항 분포에서 다시 정규 분포로 가서 Z 공식을 써주는,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문제라 아주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죠?